민우 씨의 거친 숨소리가 귓가를 스쳤고 나는 그의 넓은 등에 손톱 자국을 남기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의 손이 내 가슴을 감싸쥐는 순간 10년간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감각이 마치 잠들었던 세포 하나하나가 깨어나듯 전신을 타고 올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내 목덜미를 타고 내려올 때마다 나도 모르게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감각이, 이 뜨거움이 너무나 간절했으니까요. 30대처럼 뜨겁게 반응하는 내 몸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정미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지난 10년간 나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저 숨만 쉬고 있었다는 것을. 민우 씨의 몸이 내 위로 완전히 포개졌고 나는 그를 온 힘을 다해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집어삼켰습니다. 10년의 외로움을, 5년의 공허함을, 평생의 그리움을 한순간에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뜨거운 밤이 얼마나 짧은 시간만 우리에게 허락될지, 그리고 이 사랑이 얼마나 잔인한 이별로 끝날지를. 2024년 11월 3일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1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비가 부슬부슬 내렸고 나는 검은 우산을 받쳐든 채 남편의 산소 앞에 섰습니다. 무덤 앞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이 일지 않았습니다. 미움도 그리움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보, 10년이 지났네요. 입 밖으로 꺼낸 말이었지만 내 목소리조차 남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나를 여자로 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35년 중 마지막 5년은 다른 여자와 보냈고 암 선고를 받고도 그 여자를 끝까지 만났습니다. 나는 바보처럼 끝까지 간병했고 남편은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 후로 10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정미 씨? 뒤에서 들려온 낯익은 목소리에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산을 받쳐든 민우 씨가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한때 함께 사업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민우 씨, 오셨어요. 오늘이 10주기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우리는 나란히 무덤 앞에 섰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만이 우산을 두드렸고 차가운 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민우 씨도 혼자 사시죠? 네. 아내가 떠난 지 벌써 5년이 됐습니다. 두 사람 다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너무 오래 혼자였습니다. 집에 가서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괜찮겠습니까? 혼자 있는 것보단 나아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민우 씨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나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는 1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나는 민우 씨를 거실로 안내하고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민우 씨, 솔직히 10주기라고 해서 뭐가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날짜일 뿐이죠. 정미 씨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 말고 술 한잔 하실래요? 좋습니다. 나는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소주잔이 오갔고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었습니다. 술이 들어가니 말문이 트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형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형이 정미 씨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네. 형이 바람 피울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말리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소주잔을 비우고 다시 따랐습니다. 술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갈 때마다 가슴속에 묻어뒀던 것들이 하나씩 올라왔습니다. 저는요, 민우 씨, 결혼 생활 내내 한 번도 여자로 대접받지 못했어요. 남편은 저를 그냥 애 낳는 기계, 밥하는 기계로만 봤어요. 말을 하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10년 동안 꽁꽁 얼려뒀던 감정들이 술과 함께 녹아내렸습니다. 정미 씨, 우시지 마십시오. 민우 씨가 손수건을 건네줬습니다. 민우 씨는요? 행복하셨어요? 네. 저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떠난 후로는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남편의 친구일 뿐인 이 남자와 이렇게 속마음을 나누고 있다는 게, 그리고 그게 전혀 어색하지 않다는 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주병은 어느새 세 병째로 접어들었고 우리 둘 다 상당히 취해 있었습니다. 민우 씨, 당신은 아직도 여자로 느껴지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의 공허함 대신 뭔가 간절한 것이 그 안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순간 그가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손이었습니다. 정미 씨, 이러면 안 되는 거 압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그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내 옆으로 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고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닿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키스였습니다. 하지만 곧 그 조심스러움은 간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내 허리를 감싸 안았고 나는 그의 넓은 등에 팔을 둘렀습니다. 민우 씨가 나를 안아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팔에는 여전히 힘이 있었고 나는 마치 소녀처럼 그에게 안긴 채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혀졌고 그가 내려다보는 눈빛에는 욕망과 동시에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미 씨, 정말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아니, 괜찮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나는 그의 목을 끌어안으며 다시 입을 맞췄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고 뜨거운 키스였습니다. 그의 손이 내 몸을 더듬기 시작했고 블라우스 단추가 하나씩 풀렸습니다. 그의 손이 내 가슴을 감싸주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아무도 만지지 않았던 이 몸이 마치 30대로 돌아간 것처럼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옷이 하나씩 벗겨졌고 우리는 서로의 살결을 느꼈습니다. 주름진 피부, 처진 살,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몸이었지만 그 어떤 때보다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민우 씨, 정미 씨,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팠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내 몸을 낯설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 어떤 쾌락보다 강렬했습니다.
민우 씨의 거친 I love these 숨소리가 quiet 귓가를 moments with you. 스쳤고 나는 그의 넓은 등에 손톱 I 자국을 love these 남기며 quiet 몸을 moments with you. 떨었습니다. Me too. It's perfect. 우리는 마치 세상의 끝에 온 I love 것처럼 these quiet 서로를 moments with you. 집어삼켰습니다. Me too. It's perfect. 그리고 마침내 절정의 I love 순간이 these 왔을 quiet 때 moments with you.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I 아직 love these 죽지 quiet 않았구나. moments with you. 나는 아직 여자구나. 구독 유도 멘트. I love these quiet 시청자 moments 여러분, with you. 지금까지 정미와 민우의 운명적인 I 만남을 love these quiet 보셨습니다. moments with you. 10년간 여자로서의 감각을 잃고 살았던 I love 정미가 these 다시 quiet 살아나는 moments with you. 순간이었습니다. Me too. It's perfect.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I love these 불과합니다. quiet moments with you.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날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10년 만에 제대로 본 내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피부에 탄력이 없어졌지만 이상하게도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민우 씨,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59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나는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서랍이었습니다. 오래된 립스틱, 굳어버린 파운데이션, 먼지 쌓인 아이섀도우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천천히 립스틱 뚜껑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쓸만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입술에 발랐습니다. 선명한 붉은색이 입술을 물들였고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10년 만에 화장을 하는 여자. 아니, 10년 만에 다시 여자가 되는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우 씨였습니다. 정미 씨, 오늘 시간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아요. 제 집으로 오시겠습니까? 제가 저녁 준비해 놓겠습니다. 알겠어요. 7시쯤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립스틱을 바른 내 얼굴이 웃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진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민우 씨의 집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고 민우 씨가 미소를 지으며 나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깔끔한 셔츠를 입고 있었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들어오십시오. 집안에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식탁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걸 다 혼자 준비하셨어요? 네. 아내가 떠난 후로 혼자 해먹다 보니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남편과 35년을 살면서도 느껴보지 못한 편안함이 이 식탁에 있었습니다. 민우 씨가 내 그릇에 반찬을 덜어주는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미 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당신 생각만 했어요. 솔직한 대답에 그가 놀란 듯 나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사흘 내내 정미 씨 생각뿐이었습니다. 민우 씨,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맞죠? 맞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잡았습니다. 식탁 위로 뻗은 손이 자연스럽게 포개졌고 그 온기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함께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계속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떨어지기 싫었습니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우 씨가 내 어깨를 감싸 안았고 나는 그의 가슴에 기댔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 씨, 심장이 빨리 뛰네요. 정미 씨 때문입니다. 저도 그래요. 그가 내 얼굴을 들어 올렸고 우리는 입을 맞췄습니다. 첫날 밤처럼 급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깊게 서로를 느끼며 키스했습니다. 그의 손이 내 등을 쓰다듬었고 나는 그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옷이 벗겨졌고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첫날 밤처럼 격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깊고 더 애틋했습니다. 서로의 몸을 천천히 탐색하며 구석구석 기억하려는 듯 만졌습니다. 정미야, 민우 씨,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아는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 이게 꿈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사랑을 다시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의 고백에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들어보지 못한 그 말을 이제야 듣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날까요? 매주 금요일 저녁은 어떨까요? 좋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비밀의 금요일. 아무도 모르는 우리만의 시간. 그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정미와 민우는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기로 약속합니다. 하지만 비밀은 영원히 지켜질 수 있을까요? 다음 편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비밀의 금요일이 네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나는 이제 거짓말에 익숙해졌습니다. 딸에게는 성당 모임이라고 했고 아들에게는 친구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민우 씨의 집으로 가는 길,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린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민우 씨가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뭐 만드세요? 정미 씨가 좋아한다고 했던 갈비찜입니다.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죠? 지난주에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갈비찜을 참 좋아했는데 남편이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다고. 나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남편은 35년 동안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우 씨는 일주일 전 내가 한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아직 맛보지도 않으셨는데요. 요리 맛이 아니라 기억해 준 게 고마워요. 민우 씨가 앞치마를 벗고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품에서 나는 처음으로 소중한 사람이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갈비찜을 먹으며 우리는 서로의 과거를 나눴습니다. 이상하게도 과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프지 않았습니다. 민우 씨가 들어주고 있었으니까요. 정미 씨, 형은 정말 바보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곁에 두고도 몰랐으니까요. 민우 씨는 아내분을 사랑하셨죠? 네, 정말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제 마음속에는 정미 씨가 있습니다. 그의 고백에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요. 남편을 사랑한 적은 없지만 민우 씨는 사랑해요. 그날 밤 나는 민우 씨의 집에서 머물기로 했습니다.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기로 하고 우리는 서로를 아는 채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몰랐습니다. 딸 지은이 이미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지은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응? 지은아, 너 왜 여기 있니? 어제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으셨어요. 걱정돼서 와봤더니 집에 안 계시더라고요. 아, 그게 성당 모임이 늦게 끝나서 친구 집에서 잤어. 성당 모임이 새벽까지요? 엄마, 요즘 뭔가 달라지셨어요. 화장도 하시고, 옷도 신경 쓰시고, 향수도 뿌리시고, 예전 엄마 같지 않아요. 나이 들어서 그냥 좀 가꾸고 싶었어. 이상해? 아니요, 이상한 건 아닌데. 혹시 엄마 누구 만나세요? 그 질문에 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누굴 만나?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엄마가 너무 밝으셔서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서 친구들 좀 만나는 거야. 걱정 마.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은이 돌아간 후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딸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이러다간 들킬 것 같았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우 씨였습니다. 정미 씨, 무사히 들어가셨습니까? 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걱정되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만남을 중단해야 할까요? 나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딸에게 들키는 것도 두려웠지만 민우 씨를 못 만나는 것은 더 두려웠습니다. 아니에요. 계속 만나요. 좀 더 조심하면 돼요.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민우 씨. 다음 금요일 나는 더 조심스럽게 민우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러 번 뒤를 돌아보며 누가 따라오는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우 씨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나를 꽉 안아줬습니다. 걱정 많이 하셨죠? 네, 조금요. 미안합니다. 제 때문에 정미 씨가 고생하시네요.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우리는 소파에 앉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미 씨, 만약 딸분이 알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때 가서 생각할래요. 저는 정미 씨를 지킬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정미 씨를 지키겠습니까? 민우 씨, 저는 지켜주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저를 사랑해주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민우 씨가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품에서 나는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불안했기 때문에 더 간절했고 두려웠기 때문에 더 뜨거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집어삼키듯 안았고 새벽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이 사랑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 둘 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구독 유도 멘트. 정미와 민우의 사랑은 깊어지지만 딸 지은의 의심도 커져갑니다. 과연 두 사람의 비밀은 언제까지 지켜질 수 있을까요? 다음 편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은은 확신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친구 모임이 아니라는 것을. 지은은 사설탐정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중년의 탐정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제 어머니를 조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머니를요? 네.
요즘 어머니 행동이 이상해요. 매주 금요일마다 외출하시는데 어디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성당 모임이라고 하시는데 믿기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금요일부터 미행하겠습니다. 지은은 탐정 사무실을 나서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 아팠지만 이상한 예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정민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다음 금요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와의 만남이 이제는 삶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금요일 저녁 정민은 평소처럼 화장을 하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곧 민우 씨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집을 나서는 정미의 뒤를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사설탐정이었습니다. 정미는 버스를 타고 민우 씨의 집이 있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탐정은 차를 천천히 몰며 정미를 따라갔습니다. 정미가 민우 씨의 집 앞에서 내렸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우 씨가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탐정은 차 안에서 카메라로 그 장면을 찍었습니다. 클릭, 클릭, 클릭. 셔터 소리가 고요한 저녁거리에 울렸습니다. 일주일 후 지은은 탐정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두꺼운 봉투를 열자 여러 장의 사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낯선 남자의 집에 들어가는 사진,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사진, 밤늦게 그 집에서 나오는 어머니의 사진.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어머니가 남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탐정의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대상자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경 집을 나서 버스를 타고 동으로 향합니다. 동 123번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남성 김민우 63세를 만나며 대부분 밤늦게까지 머물다 새벽에 귀가합니다. 김민우. 지은은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친구였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오랜 친구. 어떻게 아버지 친구를? 지은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10년. 그런데 어머니가 아버지 친구와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니. 지은은 당장 어머니를 찾아가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날 저녁 지은은 어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정민은 평소처럼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은아. 왜 왔어?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지은은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내 식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정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 지은아, 이건 매주 금요일 성당 모임 가신다더니 남자를 만나러 가신 거였어요? 지은아, 엄마 말 좀 들어봐. 더 충격적인 건 그 남자가 아버지 친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1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 친구와 이럴 수가 있어요? 정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의 눈에서 실망과 분노를 봤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설명할게. 뭘 설명하시려고요? 아버지를 배신한 거 설명하시려고요? 배신? 내 아버지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지. 내 아버지는 엄마를 한 번도 여자로 대한 적이 없어.
결혼 35년 동안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안 했고 마지막 5년은 다른 여자랑 바람 피웠어. 지은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바람을 너희들한테는 숨겼지.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였으니까. 하지만 엄마한테는 최악의 남편이었어. 암 투병 중에도 그 여자를 만났고 죽을 때까지 사과 한 번 안 했어. 정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꽁꽁 숨겨뒀던 상처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엄마는 죽은 것처럼 살았어.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 그런데 민우 씨를 만나고 나서야 다시 살아났어. 엄마도 여자라는 걸, 엄마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처음 느꼈어. 그래도 아버지 친구잖아요. 그래, 아버지 친구야. 하지만 민우 씨는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해줘. 내 아버지가 평생 해주지 않았던 걸 민우 씨는 해줘. 저는 인정 못해요. 절대로. 인정 안 해도 돼. 엄마는 계속 만날 거야. 엄마. 지은아,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59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행복한데 그걸 포기하라고 하지 마.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딸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민우 씨와의 사랑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정미와 지은의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과연 두 사람은 화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민우와 정미의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편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은과의 다툼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는 딸의 전화도 받지 않았고 딸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은 어김없이 왔고 나는 민우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민우 씨의 집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문을 열고 나를 맞이했을 텐데. 민우 씨?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민우 씨가 나타났는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민우 씨, 괜찮아요? 안색이 안 좋은데. 아, 정미 씨. 죄송합니다. 좀 피곤해서요. 많이 아파 보여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좀 쉬면 나아질 겁니다. 하지만 민우 씨는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걸음걸이도 평소와 달랐고 자꾸 가슴 부분을 손으로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정미 씨, 사실은 민우 씨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며칠 전에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무슨 병원이요? 심장내과요. 가슴이 자꾸 아파서 검사를 받았는데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말에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심각한데요? 관상동맥이 막혀 있답니다.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의사가 말하길 수술을 해도 5년 정도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우 씨가 5년밖에 못 산다니. 죄송합니다, 정미 씨. 이런 몸으로 정미 씨를 만났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왜 사과를 해요? 정미 씨는 이제 막 다시 살기 시작했는데 제가 짐이 될까봐 걱정됩니다. 짐이라니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나는 민우 씨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보다 약하고 불규칙한 박동이었습니다. 민우 씨, 수술은 언제 받으세요? 다음 달 초에 받기로 했습니다. 제가 같이 있을게요. 수술 전후로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정미 씨, 하지만 딸분이. 상관없어요. 민우 씨가 더 중요해요. 이제야 찾은 이 사랑을, 이 행복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우 씨에게 남은 시간이 5년이든 10년이든 그 시간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정미 씨, 저는 정미 씨에게 미안합니다. 왜요? 정미 씨는 이제 막 인생을 다시 시작하려는데 제가 짐이 될 것 같아서요. 차라리 지금 헤어지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세요.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오래 살지 못할 겁니다. 정미 씨와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도 좋아요. 5년이든 1년이든 민우 씨와 함께라면 괜찮아요. 나는 민우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미 씨, 민우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59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사랑을 느꼈어요. 민우 씨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민우 씨 때문에 다시 살아났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5년 동안 죽은 것처럼 살았는데 정미 씨를 만나고 나서야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럼 됐어요. 우리 함께 있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든 상관없어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면 되는 거잖아요. 민우 씨가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은 채 울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날 밤 우리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민우 씨, 남은 시간 동안 후회 없이 살아요. 딸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 둘이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네, 정미 씨. 정미 씨와 함께라면 어떤 시간이든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평소보다 더 깊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급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의 몸을 기억하려는 듯 만졌습니다. 민우 씨의 심장이 약하다는 걸 알았기에 나는 더욱 부드럽게 그를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민우 씨. 저도 사랑합니다, 정미 씨. 평생 남편에게 들어보지 못한 그 말을 이 남자는 매일 내게 해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지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 어디서 볼까? 엄마 집으로 갈게요. 1시간 후 지은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많이 생각한 듯 표정이 차분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지난번에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지은아. 내가 놀란 건 당연해. 엄마 말씀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 네.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다른 여자랑 통화하는 거 본 적 있어요. 하지만 모른 척 했어요. 엄마한테 상처 줄까봐.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엄마도 행복할 자격이 있는데 제가 그걸 막으려고 했어요. 지은아,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분이 아버지 친구라는 게. 하지만 엄마가 행복하다면 저도 노력해 볼게요.
나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었지? 아니에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근데 엄마,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좋은 사람이야.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고, 언제 한번 뵙고 싶어요. 제대로. 정말? 네. 엄마가 사랑하는 분이라면 저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나는 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해받는다는 것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이렇게 고마운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는 딸에게 민우 씨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민우의 시한부 선고. 정민은 그와 함께 남은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과연 두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 있을까요? 다음 편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민우 씨의 수술날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수술 전날부터 병원에 머물며 민우 씨를 돌봤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민우 씨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 수술 잘 받고 나와요. 네, 정미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저 여기서 기다릴게요. 깨어나면 제일 먼저 저를 찾아요. 그럴게요. 간호사들이 침대를 밀고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나는 민우 씨가 수술실 문 안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수술은 6시간이 걸렸습니다. 나는 수술실 밖 대기실에서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시계 바늘이 움직이는 것이 이렇게 느릴 수가 없었습니다. 분 단위가 마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신을 믿지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민우 씨가 무사히 깨어나게 해달라고. 6시간 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이가 나왔고 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질 겁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우 씨는 중환자실에서 3일을 보낸 후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나는 그 3일 동안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에도 나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민우 씨 곁에 있었습니다. 민우 씨의 몸을 닦아주고 식사를 도와주고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을 간병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을 간병할 때는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민우 씨를 돌보는 건 사랑이었습니다. 정미 씨, 매일 이렇게 오시면 힘드시지 않습니까? 전혀 안 민우 씨 곁에 있는 게 제일 편해요. 고맙습니다. 정미 씨가 없었다면 전 이 수술도 못 받았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더 고마워요. 저한테 사랑이 뭔지 가르쳐줘서. 민우 씨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보다 약해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병실에 지은이 찾아왔습니다. 꽃다발을 들고서 안녕하세요. 정미 어머니 딸 지은입니다. 민우 씨가 놀라서 나를 봤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은 씨. 저는 김민우입니다. 아버지 친구셨다고 들었어요. 어머니한테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에 민우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정미 씨한테 감사할 뿐입니다.
지은은 1시간 정도 머물다 돌아갔습니다. 떠나면서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좋은 분이세요. 잘 돌봐드려요. 그래, 고마워 지은아. 딸이 인정해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습니다. 2주 후 민우 씨가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무리하지 말고 충분히 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미 씨, 제 집으로 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민우 씨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2주 동안 비어 있어서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나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정미 씨,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민우 씨는 쉬세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잖아요. 나는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고 빨래를 했습니다. 마치 내 집인 것처럼. 저녁에는 민우 씨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환자에게 좋다고 들었습니다. 정미 씨가 해주신 음식은 뭐든 맛있습니다. 많이 드세요. 기력을 회복해야죠. 그날 밤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수술 이후 처음으로 함께 누운 밤이었습니다. 정미 씨, 저 이제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수술은 성공했지만 5년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5년을 알차게 살아요. 1년을 10년처럼 살면 되잖아요. 정미 씨, 제가 죽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말하지 마세요. 아직 5년이나 남았잖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때 가서 생각할래요. 지금은 민우 씨가 살아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나는 민우 씨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술 덕분인지 예전보다 규칙적이었습니다. 사랑해요, 민우 씨. 저도 사랑합니다, 정미 씨.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아는 채 잠들었습니다. 수술 후 1년이 흘렀습니다. 민우 씨의 건강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정기 검진 때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정미 씨 덕분입니다. 사랑의 힘이 이렇게 크다니. 우리는 매일을 소중히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산책을 하고, 점심은 함께 요리해서 먹고, 저녁에는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우리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우 씨가 내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상자를 열자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은반지였습니다. 정미 씨, 우리 결혼은 못하지만 제 마음만은 전하고 싶었습니다. 민우 씨, 이 반지를 끼면 정미 씨는 제 아내입니다.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평생 제 아내입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반지를 받았습니다. 민우 씨가 내 손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예전에 끼고 있던 결혼 반지를 빼고 민우 씨가 준 반지를 끼웠습니다. 저도 민우 씨 아내로 살고 싶어요. 남은 시간 동안 고맙습니다, 정미 씨.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법적인 부부는 아니었지만 우리는 그 어떤 부부보다 깊은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수술 후 1년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민우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함께 저녁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민우 씨, 나는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고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민우 씨를 나는 구급차 안에서 손을 잡은 채 따라갔습니다. 민우 씨, 정신 차려요. 제발, 정미 씨, 말하지 마세요. 힘 빼지 말고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민우 씨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나는 또다시 대기실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1시간 후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저 아내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민우 씨의 아내였습니다. 심장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수술 부위 주변에 새로운 혈전이 생겼고요. 지금 당장 재수술을 해야 하는데 해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문제는 환자분의 심장이 이미 많이 약해진 상태라는 겁니다. 재수술을 견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길어야 1달입니다. 1달이요? 네. 재수술을 하면 살 수도 있지만 수술 중에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환자분께 직접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민우 씨가 있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우 씨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민우 씨 들었어요? 네, 들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수술 받을 거예요? 정미 씨, 저는 수술 받지 않겠습니다. 왜요? 수술하면 살 수도 있다잖아요. 수술해도 얼마 못 삽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 들었습니다. 재수술해도 1년 정도라고. 차라리 남은 1달을 정미 씨와 편안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민우 씨, 정미 씨, 저를 집으로 데려가 주세요. 병원에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정미 씨 품에서 조용히 가고 싶습니다. 나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는 민우 씨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호스피스 간호사가 일주일에 2번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민우 씨는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걸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나는 24시간 민우 씨 곁을 지켰습니다. 몸을 닦아주고 물을 먹여주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우 씨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미 씨, 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뭐든 들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미 씨를 안고 싶습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 씨의 옆으로 누웠고 그가 나를 품에 안았습니다. 예전처럼 힘이 있진 않았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민우 씨, 네. 우리 다음 생에 다시 만나요. 그때는 처음부터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100년회로 해요. 그러고 싶습니다. 정미 씨와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계속 만나고 싶습니다. 약속해요. 약속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아는 채 누워 있었습니다. 민우 씨의 숨소리가 점점 얕아졌습니다. 정미 씨, 네, 민우 씨,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정미 씨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제 인생 마지막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도요, 민우 씨.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미 씨. 민우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는 그를 더 꽉 안았습니다. 민우 씨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민우 씨가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멈췄습니다. 나는 그를 아는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서, 민우 씨를 만날 수 있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할 수 있어서. 민우 씨의 장례식은 조촐했습니다. 친척들이 몇 명 왔고 지은도 왔습니다. 나는 상주는 아니었지만 상주처럼 민우 씨 곁을 지켰습니다. 영정 사진 속 민우 씨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내게 물었습니다. 고인과 무슨 관계십니까? 친구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연인이었고 사실상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민우 씨는 화장되었습니다. 나는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민우 씨의 친척들은 나에게 유골함을 맡겼습니다. 고인께서 가장 아끼던 분이니 모셔가십시오. 나는 민우 씨의 유골함을 가슴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민우 씨의 유골함을 거실 한쪽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민우 씨의 집으로 가서 그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정리하다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정미 씨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편지가 나왔습니다. 민우 씨의 글씨였습니다. 사랑하는 정미 씨에게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떠났을 것입니다. 정미 씨, 제 인생에서 당신을 만난 것이 가장 큰 행운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5년 동안 저는 죽은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미 씨를 만나고 나서야 다시 살아났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미 씨와 함께한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을 기다리던 설렘, 정미 씨의 손을 잡을 때의 떨림, 정미 씨의 웃음소리, 모든 것이 제게는 선물이었습니다. 정미 씨, 부탁이 있습니다. 저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정미 씨 곁에서 웃으며 떠났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정미 씨는 다시 행복하셨으면 합니다. 아직 젊으시잖아요. 저 없이도 행복하게 사세요. 웃으세요. 살아가세요. 정미 씨가 행복한 것이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사랑합니다, 정미 씨. 영원히. 김민우 올림. 편지를 읽고 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우 씨의 마지막 바람. 행복하게 살라는 것. 그래, 행복하게 살아야지. 민우 씨가 그렇게 바랐으니까. 민우 씨가 떠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나는 여전히 민우 씨를 그리워했지만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가 바랐던 대로 다시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금요일마다 민우 씨의 유골함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우 씨,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았어요. 민우 씨가 좋아하던 그 산책로에 다녀왔어요. 벚꽃이 만개했더라고요. 민우 씨랑 같이 봤으면 좋았을 텐데. 유골함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나는 민우 씨가 듣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민우 씨, 지은이가 어제 왔어요. 손자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민우 씨 사진 보여주면서 할머니가 사랑했던 분이라고 얘기해 줬어요. 나는 민우 씨가 준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여전히 내 손가락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민우 씨, 저 잘 살고 있어요. 당신이 바랐던 대로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힘들 때도 있지만 당신과의 추억을 떠올리면 힘이 나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황혼이었습니다. 민우 씨, 우리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나요. 약속했잖아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민우 씨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민우 씨를 만난 것, 사랑한 것, 함께한 모든 순간이 선물이었습니다. 비록 짧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마지막 불꽃. 59세 정미와 63세 민우의 이야기였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은 진짜 사랑. 짧았지만 뜨거웠던 그들의 시간.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사랑에는 때가 따로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사랑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